안녕하십니까? 38년째 내과 전문의로 진료 중인 정성우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따라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 같지 않네? 팝도 예전처럼 안 넘어가고 조금만 피곤해도 며칠씩 가고 잠도 깊게 안 들고 화장실도 자주 가고 젊었을 땐 하루 종일 움직이고도 끄떡없었죠. 저녁에 고기 한 접시, 과일 몇 접시 먹어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몸이 바로 반응합니다. 속이 불편하거나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고 손발이 저린 날도 많아지죠. 병원에 가면 나이 탓이라는 말 듣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도 하시고 약도 챙기시고 식단도 조심하시며 노력하고 계십니다. 특히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들 하니까 하루 한두 조각씩 꼭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드시고 있는 바로 그 과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과장이 아닙니다. 저희 진료실에는 그냥 과일 좀 먹었을 뿐인데요. 라는 말씀을 하시며 오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바나나를 하나씩 드시고 또 어떤 분은 더운 여름엔 수박이 너무 시원하고 달달해서 하루에 몇 조각씩 드십니다. 또 어떤 분은 식사 후엔 말린 망고나 건포도 같은 걸 간식처럼 챙겨 드시죠. 그런데 그런 과일들이 바로 고혈압, 당뇨, 심장병, 심지어 치매와도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어르신들께서 정말 아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확연히 다릅니다.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신장은 노폐물을 잘 못 걸러내고 췌장은 인슐린을 덜 분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젊었을 땐 괜찮았던 음식도 지금은 그대로 드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당분이 많은 과일은 이제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74세의 김모 어르신은 바나나는 몸에 좋은 과일이라며 하시면서 매일 2개씩 드시다가 고칼륨 혈증으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져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6.2까지 올라 있었어요. 또 한 70대 여환자분은 여름마다 수박을 즐겨 드시다가 혈당이 급등해 당화혈색소가 9%를 넘어서고 결국 인슐린 주사를 맞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분들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설마 과일이 문제일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 혹시 냉장고 안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혹시 바나나, 수박, 포도, 말린 과일 같은 게 들어있진 않으신가요? 어쩌면 그 과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의 혈관을 막고 간을 망가뜨리고 혈당을 서서히 끌어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일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과일을 선택하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내 몸에 득이 될 수도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38년 진료 경험과 국내외 최신 의학 자료를 바탕으로 나이가 들수록 절대로 피해야 할 과일 4가지와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할 과일 4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과일 하나만 바꿔도 병원비 수백만 원 아낄 수 있고 당뇨, 고혈압, 지방간, 심장병,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진료한 수많은 환자분들이 과일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떨어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약까지 줄이게 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어르신의 노후 건강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내 이야기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꼭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래 댓글로 평소 즐겨 드시는 과일이나 궁금한 점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어르신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또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이 공간 꼭 함께 해주세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이 위험하다는 걸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60세 이후 절대로 피해야 할 과일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바나나는 좋은 과일 아니에요? 하고 반문하실 겁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고 포만감도 있어서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가 강하죠. 하지만 그건 젊고 건강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바나나 한 개엔 칼륨이 무려 358m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신장 기능이 멀쩡한 젊은 사람에겐 문제가 안 되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이 노화되면서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져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기고 심한 경우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6세 남성 이춘호 어르신이 계십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에 바나나 2개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워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6.2로 매우 위험한 수준이었고 고칼륨 혈증이었습니다. 정상 수치는 3.5에서 5 사이인데 이를 넘어서면 심장 전기 신호에 문제가 생깁니다.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했죠. 이 어르신도 처음엔 바나나가 몸에 좋다더니 왜요? 하시며 믿지 못하셨지만 바나나를 끊고 몇 주 뒤 칼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스스로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바나나의 문제는 혈당 지수입니다. 바나나의 혈당 지수는 62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공복에 바나나 하나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경우 혈당이 150에서 200까지도 치솟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과당이 5.7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 과당이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면서 지방간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70세 여성 박영남 여사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바나나를 한 개씩 드셨는데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고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간이 확인됐습니다. 식단을 바꾸지도 않았고 약을 새로 먹은 것도 아닌데 유일하게 매일 먹던 게 바나나였던 겁니다. 바나나는 또 다른 성분인 트립토판 때문에 혈압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는데 이 과정이 일부 고혈압약의 흡수와 작용에 영향을 줍니다. 즉, 혈압이 잘 안 떨어지고 약 효과가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있으신 어르신들께 특히 주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바로 칼로리입니다. 바나나 한 개가 약 105칼로리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흰쌀밥 반 공기와 거의 맞먹는 칼로리예요. 활동량이 줄어든 노년기에 이런 고칼로리 과일을 매일 드신다면 체중 증가와 함께 당뇨, 고혈압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밥은 조금밖에 안 먹는데 왜 살이 찌지? 하시는 분들 중에도 과일 섭취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바나나는 우리 몸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과일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엔 장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처럼 먹어선 안 됩니다. 어르신들 중에 아침을 바나나 하나로 대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위험한 과일은 수박입니다. 수박은 여름철에 시원하고 물이 많아 몸에 좋다고들 알고 계시죠? 실제로 당분 적은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수박은 혈당 지수가 무려 72로 포도당을 직접 섭취하는 것만큼이나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과일입니다. 수박에는 섬유질이 거의 없어서 당분이 보호막 없이 곧바로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작년 여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8세 당뇨 환자 이나모 어르신이 수박을 당도 낮은 과일이라며 하루에 3조각씩 드셨는데
석 달 만에 당화 혈색소가 8.5%까지 치솟았습니다. 식후 혈당은 250을 넘겼고 결국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셨어요. 수박 한 조각당 당분은 약 12g인데 이는 각설탕 3개 분량입니다. 어르신들이 물 대신 수박으로 갈증을 해소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수박은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혈당 롤러코스터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면 어지럼증, 실신, 심한 경우 저혈당 혼수까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73세의 여성 환자 한 분은 수박을 드신 후 저혈당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오신 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수박은 칼륨이 많고 나트륨은 적어서 전해질 균형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수박 섭취로 인해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으로 근육 경련이나 심장 부정맥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의학적으로도 수박은 찬 성질의 음식입니다.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는데 이런 찬 과일을 많이 드시면 설사, 폭통 등 소화기 문제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박을 많이 드시고 만성 설사로 고생하신 분들도 여러 진료했습니다. 이처럼 바나나와 수박은 겉보기엔 건강한 과일 같지만 오히려 건강에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신장, 간, 혈압, 혈당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께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과일은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작고 먹기 편하며 단맛이 강하고 항산화 성분도 많다고 알려져 있어서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과일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도 포도는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피부도 좋아지고 항산화에도 좋다던데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매우 중요한 전제가 붙습니다. 포도는 젊고 간, 췌장 기능이 튼튼할 때는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노후에는 오히려 당분과 과당으로 인한 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 한 송이에는 포도당 8g, 과당 8g, 총 16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각설탕 4개 분량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게다가 포도의 혈당 지수는 59로 과일 중에서도 높은 편입니다. 당뇨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치죠. 문제는 포도의 당이 이중 공격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포도당은 혈액 속에서 바로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과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면서 지방간을 유발합니다. 특히 60세 이후 간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과당을 잘 처리하지 못해 지방이 쌓이고 결국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악화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제가 진료한 71세 윤창호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윤 어르신은 포도는 껍질 벗겨서 먹으면 속에 좋은 성분만 섭취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고 매일 저녁 포도 한 송이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 지방간 판정을 받으셨고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는 중등도 지방간에서 중증 지방간으로 진행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윤 어르신께 포도를 당분간 끊고 복숭아나 자몽 같은 대체 과일로 바꿔드리도록 권해드렸더니 3개월 후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포도를 끊은 것 외에 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포도는 작은 과일이지만 노년기 건강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포도는 껍질을 벗겨 먹는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과일 껍질엔 섬유질이 풍부해 당분 흡수를 늦춰주고 항산화 성분도 대부분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껍질을 제거하면 당분만 흡수되는 결과가 되죠. 포도는 과당 함량이 특히 높기 때문에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되기 쉬워서 지방간뿐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포도를 많이 먹다 보면 혈당은 혈당대로 오르고 간의 지방은 지방대로 쌓이고 결국 당뇨와 간 건강 모두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위험 요소는 농약 잔류입니다. 포도는 껍질째 먹는 경우도 많지만 농약을 다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수입산 포도의 경우 방부제나 왁스 성분이 더해져 있어 해독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산도가 높아 위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포도를 드시는 경우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70대 여성 한 분은 공복에 포도 몇 알을 드신 뒤 속 쓰림과 소화 불량을 자주 호소하셨고 내시경 결과 위염이 확인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공복에 먹은 포도가 위에 부담이 되어 염증을 유발한 겁니다. 노년기에는 위 점막도 얇아지고 재생 속도도 느려져 자극이 반복되면 만성 위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은 말린 과일입니다. 이건 정말 당분 폭탄입니다. 말린 과일은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3배, 많게는 5배까지 농축됩니다. 예를 들어 건포도 30g에 당분이 20g, 즉 각설탕 5개 분량이 들어 있습니다. 생포도보다 훨씬 작은 양을 먹었는데 당분은 오히려 몇 배 더 들어 있는 겁니다. 말린 망고, 말린 바나나, 말린 파인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간식 삼아 한두 줌씩 드시는 말린 과일이 실제로는 혈당을 순식간에 끌어올리는 당분 덩어리인 셈입니다. 제가 진료한 74세 여성 정화자 여사님은 오후에 출출할 때 건포도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달지도 않고 과일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라고 하셨지만 당화 혈색소가 9.1%까지 올라가고 공복 혈당도 매일 16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조심하고 계셨고 약도 잘 드시고 있었기에 원인을 찾기 어려웠는데 알고 보니 매일 오후에 드시던 건포도 한 줌이 문제였습니다. 말린 과일은 수분과 섬유질이 거의 없기 때문에 포만감도 적고 한번 드시기 시작하면 손이 자꾸 갑니다. 무심코 드시다 보면 각설탕 10개 이상을 먹는 셈이 되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첨가물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말린 과일에는 설탕, 색소, 방부제, 산화방지제 같은 화학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이 성분들은 간과 신장의 해독 부담을 증가시키며 알레르기나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장과 간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첨가물들이 훨씬 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 과정에서 비타민 C와 같은 수용성 영양소는 거의 모두 파괴되기 때문에 결국 남는 건 당분과 첨가물 뿐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처럼 포도와 말린 과일은 60세 이후에 몸에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까지 바나나, 수박, 포도, 말린 과일처럼 주의해야 할 과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그래서 어떤 과일을 먹으면 좋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겠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일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과일은 분명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자연의 건강식품입니다. 다만 무엇을 어떻게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추천 과일은 바로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혈당 지수가 38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해 있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한 개에 들어있는 당분도 9g 정도로 바나나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서 당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주고 장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복숭아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력 향상과 항산화 작용에도 탁월합니다. 특히 복숭아의 펙틴이라는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69세 박영순 여사님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함께 있었는데 바나나 대신 복숭아를 매일 반 개씩 식후에 드시기 시작하면서 혈압이 10에서 15mm HG가 낮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과일만 바꿨을 뿐인데 수치가 달라질 줄은 몰랐다며 깜짝 놀라셨죠. 두 번째 추천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말 그대로 완벽한 노년기 과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혈당 지수가 39로 낮고 섬유질이 많으며 비타민 C는 오렌지보다도 2배 이상 풍부합니다. 특히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 단백질 소화에 도움을 주고 식후 혈당 상승도 막아줍니다.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키위를 하루 1개 이상 꾸준히 먹은 당뇨 환자들의 당화 혈색소가 평균 0.5% 감소했다고 합니다. 제가 진료한 72세 김동훈 어르신의 경우 여름마다 수박을 드시다 당화 혈색소가 8.9%까지 치솟았던 분이었는데 키위로 바꾸고 3개월 만에 7.2%로 떨어졌습니다. 공복 혈당도 200에서 140대로 안정됐고요. 그 어르신 말씀으로는 수박은 그냥 달고 시원하기만 했는데 키위는 작지만 속이 든든하고 배변도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추천 과일은 자몽입니다. 자몽은 혈당 지수가 25로 매우 낮고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체지방 분해를 촉진해 복부 비만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몽에 들어있는 리모넨 성분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께 매우 좋은 과일이죠. 물론 자몽은 일부 고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용 중이신 약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자몽은 반개 기준으로도 단 40칼로리밖에 되지 않아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포만감은 크지만 칼로리는 낮아 다이어트가 필요한 어르신들께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5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자몽을 식후에 반 개씩 드시는 습관을 2개월간 유지했는데 허리둘레가 줄고 혈압도 10 정도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추천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를 과일로 생각하지 않지만 엄연히 과일이며 노년기 건강에 아주 유익한 특수 과일입니다. 아보카도의 가장 큰 특징은 당분이 거의 없고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혈당 지수는 단 15로 당뇨 환자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단일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섬유질 함량도 높아 장 기능을 돕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돼 간식 유혹도 줄여줍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하루에 반 개 정도만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께는 아보카도의 칼륨과 마그네슘 균형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분 중 한 분은 복숭아와 아보카도를 번갈아 드시면서 약 용량을 줄이고 체중도 3kg 정도 감량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과일 복숭아, 키위, 자몽, 아보카도는 60세 이후 어르신들의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주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과일들입니다. 물론 과일을 아무 때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반드시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드시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은 껍질까지 섭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과일 주스나 말린 과일 형태는 피하시고 생과일 그대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 과일 섭취량은 과도하지 않도록 조절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한두 번 소량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과일을 무조건 많이 먹는 것보다 내 몸에 맞는 과일을 바르게 선택하고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저는 38년간 의사로 일하며 이 단순한 진리를 반복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과일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어르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예전엔 괜찮았는데라는 후회 남기지 마시고 지금부터 냉장고 속 과일부터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10년 더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일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또 주변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지인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의 삶에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여정 함께 하겠습니다.